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카푸어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물가도 다 오르고 앞으로 어떡하려고. 정말 큰일 났죠. 자, 연초부터 카푸어하면 이제 골로 간다. 올해부터 카푸어드 타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연초에 찍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났는지. 이 영상의 조회수가 9,300. 제가 1월 28일날 찍었네요. 제가 카푸어 관련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푸어가 아니고요. 카푸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돈 없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능력이 안 되면 차를 안 모으면 되잖아. 근데 왜 차를 왜 모으는 거예요? 내가 벌이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빚지면 누가 갚아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카푸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푸어들 올해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오념에 많이 봉착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생활비가 많이 올랐죠. 물가 같은 것들이. 카푸어들이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카푸어가 아니죠. 전세 자금 가지고 있으면 카푸어가 아닙니다. 보통 카푸어들 월세 삽니다. 월세 살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요. 월세도 이제 가격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자동차 세금도 오르고 카푸어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관가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고정금리니까 이 차 이제 원금 이자만 잘 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각종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원금 이자 낼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카푸어 분들이 직업이 괜찮은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생활비나 이 자동차 그 할부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를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문제는 지금 그 카푸어들이 차 몇 달 몰았다가 팔고 나오고 싶어도 딜러들이 매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얼어붙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그 캐피탈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사면 바보예요. 특히 지금 이제 차를 할부 주고 사버리면 진짜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 새 차 캐피탈 금리도 센데 중고차 금리는 더 세요. 중고차 캐피탈은 훨씬 더 셉니다. 한 14, 15까지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차 있다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 비싼 금리까지 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차 매장에 차를 사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딜러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차를 팔아야 돈을 버는데 차가 안 팔리니까. 딜러도 이제 차를 매입을 해서 그 전시장에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딜러들도 대출을 해가지고 차를 사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사온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낭패죠. 딜러들도 이제 고금리 때 차를 이제 대출받아 사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은행비 갚아야 되거든요. 차가 안 팔리는데 은행비세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안 팔리니까 딜러들이 굳이 카푸어들의 차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카푸어들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그 매달 할부금을 못 내가지고 차가 압류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장에 카푸어드 차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매장의 차도 낙찰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차가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꽤 오래될 것 같습니다. 잠깐은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동차 한 대 있다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하나 때문에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유지비는 더 많이 들 거예요. 기름값도 오르고 뭐 각종 이제 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뭐 자동차가 꼭 필요한 분들은 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내가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좀 미루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오라이브로 차를 구매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라이브로 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무모한 행동이죠. 땡겨난 법 없는데 차를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오라이브로 사는 사람들 중에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데 그 오라이브로 이제 60개월 이제 할부해가지고 원금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뭐 고금리로 차를 사겠다 뭐 아니면 돈 없는데 차를 구입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무턱대고 이렇게 돈도 없는데 차를 대출로 덜고 구입하는 사람 없겠지만 앞으로 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를 하려는 허영심. 한때는 할 수 있지만 대가는 크죠. 차를 팔려고 해도 수요가 없어요. 공급은 80, 수요는 20이야. 딜러들도 대출로 매입하는데 이자가 높아 장기 보관용 차량일 것 같다 하면 매입 안 합니다. 금리가 12% 가는데 어떻게 사나요? 직접 판매하려면 엔카 쪽에 올려 직거래라 해야 하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괜히 구입하신 분들 많을 거야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이제 차가 쉽게 이제 사도 팔렸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차가 안 나가요. 심지어는 국산차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산차 중에 인기 많은 차죠. 뭐 K5나 K8 그랜저 같은 경우에 매물이 없었어요. G80이나.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매물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심지어는 저는 직거래 사이트는 엔카에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엔카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번기자터, 중고나라 같은 데도 자동차를 파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곳은 자동차를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좀 주로 취급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급하신가 봐요. 이게 확실히 느끼는 게 딜러들이 쉽게 자동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 원래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자동차 안 올라오잖아. 아니 올라오긴 하는데 매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당근마켓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좀 미심쩍지 않습니까? 이 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돈이 급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차를 덜컥 구입해놓고 딜러들한테 매입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딜러들도 안 사가니까 이렇게라도 팔자 싶어가지고 당근마켓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엔카이는 막 미어터지고 앞으로 더 미어터지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카푸어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카푸어가 많았다는 소리는 자기가 차를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 껴가지고 무턱대고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올해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능력도 안 되는데 차 구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 인구 대비 차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 근데 그 수많은 차 중에 정말 차가 필요해서 차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저렇게 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 통장 잔고가 넉넉하거나 먹고 살기 좀 괜찮은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부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의 어떤 벌이 수준은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10년 상간에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10년 상간에 거의 짜장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 10년 상간에 보면 이제 최저시급 한 4천 올랐잖아요. 4천 정도 올랐고 이제 라면도 이제 개당 한 1,000원씩 팔고 다른 물건은 다 올랐어. 근데 급여는 그대로예요. 그럼 체감상 젊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훨씬 어렵죠, 여러분. 기름값도 다 오르고 안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약간 오는 것도 오고 집값은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동차도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도 요즘에 뭐 자동차 중형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그냥 넘습니다. 국산차가. 그런데 웃긴 게 좀 뭐냐 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차를 뽑는다고 하면 뭐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뭐 경차나 뭐 준중형 중고 같은 거 뽑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새 차를 들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 차를 뭐 K5 3세대나 뭐 카니발 같은 거, 분명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을 텐데 차를 들고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돈 모아서 지금 못 사고, 그 모은 돈 있으니까 뭐 차나 사자, 아니면 어차피 뭐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좀 즐기고 살자, 그런 마인드가 팽배하면서 좀 차를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덜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차를 그렇게 덜고 구입하면 안 되죠. 차 하나 때문에 인생이 꼬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렇게 이제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뭐 당근마켓 번개장터를 많이 매물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확실히 차가 필요 없는데 구입한 사람들이 많구나.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구나. 돈이 쪼들린데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꽤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차가 차를 사고 나서 유지가 가능하면 일시불로 구입을 해야지. 근데 일시불 구입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대부분 뭐 선수금 한 3분의 1 내고 나머지 할부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오랄부로 돌린다거나. 오랄부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무턱대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 무턱대고 행동한 것 때문에 내 청전이 심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고. 없으면 좀 없이 살 줄도 알아야 되고, 능력껏 살 줄도 알아야 돼. 사실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자기 분수에도 모르고 좀 허례허심 많이 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참에 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 짓 함부로 했다가 내가 좀 뒷걸음 칠 수 있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 시장은 한동안 계속 좀 한파가 몰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금리는 비싸. 돈 나올 때는 없고,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지금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전기세도 오르겠죠. 뭐 다른 것도 오를 테고.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급여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체감상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살아가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차를 사기 더 겁이 나죠. 기름값도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잖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값도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도 점점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사니까 나도 사고, 여자 꼬시기 위해서 차 한 대 구입해야지,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차를 구입했다가 앞으로 가긴커녕 뒷서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자동차 구입하실 때 신중하시고, 없으면 뚜벅이로 좀 지내요. 정말 내가 직장 날 때 차가 필요하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 아닌 이상은 차를 구입하는 거 좀 심사숙고해서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카포직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할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